저는 영어 공부를 굉장히 특이하게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 중학교 때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은 굉장히 문법을 중시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진 생각은 야, 이 문법에 통달하면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 실망을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외국에서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학교에서 영어 하는 분이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손님을 맞이를 하는데 영어 한마디를 잘 못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야, 문법만 해서는 답이 없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책방에 갔는데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아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정말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호기심에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쭉 읽는데 바로 이거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테이프도 같이 구매를 해서 그날부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자가 이제 제안하는 6단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면 6개월 안에 유창해 질 수 있다. 그 당시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 그럼 딱 6개월만 해보자. 나중에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영어를 잘하게 되고 나서 그 저자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온라인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유창하지 않은 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실망을 나름대로 했었는데 어찌됐건 그 책을 구매할 당시에는 그런 걸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에 들뜨는 마음에 그 책을 구매했었습니다. 뭔 내용인지 몰라도 일단 들으래요. 그래서 소리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달 정도로 했는데 처음엔 진짜 뭔지도 모르겠던 것들이 좀 제가 아는 수준 내에선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귀가 영어의 소리에 어느 정도 예민해졌다 싶었을 때 제가 바로 받아쓰기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르는 문장을 받아쓰려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받아쓰는 내용을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맞은 게 뭐 하나도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짜 포기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이거 내가 공부해서 될까?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받아쓰기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부터는 전에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이해가 가지 않던 문장이 그냥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딱 봤을 때 이게 뭔 구조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표현인지도 모르겠는데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구조가 반복되고 그 표현이 반복되면서 이 컨텍스트라면 이런 표현은 이런 의미지 않을까? 이런 구조는 이런 구조 아닌가? 라는 이해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문장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뭐 문법적으로 막 뜯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어떤 의미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고 정도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장들을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해 못하는 문장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리로 비슷한 게 막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문법은 진짜 말 그대로 기초 중에 왕기초, 시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잠깐 공부한 적은 있지만 다른 건 진짜 공부 안 했어요. after 다음에 동명사가 온다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감으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문장들에서 after 다음에 항상 doing이 나오니까 구조로 그냥 받아들여진 거죠. 야, 우리 문법은 문법대로 공부하면 우리 써먹지 못하잖아요. 머리만 복잡해지고 오히려 내 말을 막는 방해 요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공부를 했더니 이 구조들도 다 파악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진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구나. 이거를 저는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책에서 약속한 대로 6개월 후에 제가 샬라샬라 영어를 막 유창하게 했을까요? 자,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거는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머릿속에 영어 문장들이 좀 굴러다니는 느낌들이 들었었고요. 한 6개월 지나는 시점부터 입이 근질근질하고 뭔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인풋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영어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원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귀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같이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해서 그 공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넘어가서는 영어 공부를 좀 하진 않았어요. 그냥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CNN 같은 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일부러 틀어놓고 막 그냥 흘러가는 대로 듣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원어민을 만날 기회가 생겨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원어민하고 첫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상황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말할 때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그래서 긴장하면서 말을 하는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발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수술 하는데 어느 순간 입이 터져버렸어요. 정말 말 그대로 말이 막 나왔어요. 그 원어민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외국에 살다 왔어? 영어 너무 잘하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제 인식 속에 저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제 인식 속에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영어 말하기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2등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우수상, 그 다음이 우수상이거든요. 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나온 학과를 보면 대부분이 영어학과였어요. 저 혼자만 전혀 다른 학과에서 와가지고 그 우수상을 받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 그 이후에 있었던 영어 스피킹 테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다 최고 점수 받고 토익도 900점대 이상으로 받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모두 스타팅 포인트가 중학교 때 인풋을 한 그 훈련에서 왔던 것이죠. 사실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또 다른 외국어를 공부한다면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스페인어 공부하는 거는 영어랑은 좀 달랐어요. 첫 번째는 영어의 기반이 머릿속에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면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언어 공부를 하나를 성공적으로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가진 풀파워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과정을 했어요. 한 20분 정도 되는 자료, 그리고 말이 빠른 자료, 그리고 내용이 어려운 자료. 정말 들었을 때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하나도, 진짜 제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자료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달달 외우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진짜 무조건 듣기만 했습니다. 소리에 친숙해지려고. 그러다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요, 받아쓰기. 근데 여러분, 스페인어는 정말 영어에 비해서는 받아쓰기가 수월해요. 진짜 왕초보도 받아쓸 수 있습니다. 올라라는 우리 단어 스페인어 몰라도 딱 들으면 OLA라고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스페인어에서는 HOLA예요. 아체가 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만 익숙해지면 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 받아쓰기는 진짜로 들리는 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영어 때는 진짜 많이 틀렸거든요. 스페인어는 처음부터 막 엄청 많이 맞았어요. 아무튼 받아쓰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 듣기 자료의 경우는 제가 스크립트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쫙 완성을 한 다음에 원어민을 하나를 고용을 해서 이 스크립트가 맞는지 봐달라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 거는 뭐냐면 한 문장 한 문장을 머릿속에 인풋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인풋할 때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100%는 모르더라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머릿속에 일단 넣어두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래서 똑같은 경험이죠. 비슷한 문장이 또 나오는 거고,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감을 잡아간 거고, 나중에는 그 감이 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잘하게 됐고, 영어 때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프로세스 하는 게. 스페인어는 정말 6개월 만에 어느 정도 대화가 됐고요. 1년쯤 지나는 시점에 정말 유창한 스페인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언어 공부의 사례를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 내가 왕초보다 해서 무조건 이유식 문장만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왕초보라고 해도요, 일단 문장들을 많이 대량으로 머릿속에 인풋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유식 문장은 너무 지루해요. 우리 성인의 이해력으로는 너무 단순한 사고들은 좀 지루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인의 사고 수준에 맞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왕초보라 할지라도 이유식 문장만 고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오랫동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장을 그렇게 고르지 말고 정말 다양한 문장을 인풋하는 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근데 인풋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글로 써서 인풋하는 게 아니라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이 소리와 근육으로 인풋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내가 누가 툭 쳤을 때 다다다닥 나올 수 있게, 마치 철권의 이 콤보 기술처럼 나올 수 있게 연습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방향의 인풋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소리 그리고 입 근육을 써서 인풋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성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의심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영화를 여러 번 봐서 그 내용을 달달 외워서 공부했어요 라든지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다들 비슷한 스토리예요. 이유식 문장이 아니라 현미밥 문장으로 인풋을 해서 이뤄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에 확신이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리고 의심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 에너지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풀파워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경험이 없더라도 저의 말을 믿어주시고 또는 다른 이런 경험자들의 말을 믿고 나서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야 라는 결정을 내리시고요, 의심하지 않은 채로 풀파워로 이 훈련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효과는 2배, 3배 훨씬 빠른 시점에 여러분들의 스페인어 또는 영어의 수직 상승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페인어 책을 3권을 썼거든요. 스페인어 초급에서 중급으로 스페인어 회화 100일의 기적,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스페인어 원어데이. 이 모든 책은 문장을 소리로 인풋하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 스페인어 원어데이 같은 경우는 가장 최신에 나온 버전이기도 하지만 제가 정말 애정을 갖고 강의나 이 내용을 만들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생한 오디오 파일도 막 남자 여자 목소리로 2개를 녹음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음성에 익숙해지시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출판사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의 출판사에 대한 정말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저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잘 없어요. 지금 구독자도 45명이라고 저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출판사의 존폐 기로가 이 홍보에 놓여 있어서 제가 참 많은 책임감을 갖고 지금 이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존도 있지만 저는 이게 진짜 영어를 또는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세상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진심을 담아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공부, 이 스페인어 영어 공부도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저는 이 세상이 요즘 되게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만큼은 이 강의를 들을 때만큼 정말 따뜻한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강의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주저리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면서 이렇게 녹화를 해봤고요. 우리 또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오.